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이쌤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탈락 후 멘탈 관리, 그리고 실무 면접 준비, 그리고 제주항공의 서류 합격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준비는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저는 오늘 또 요 근래에 있었던 좀 항공사 관련된 뉴스를 브리핑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이런 뉴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지만 또 한편으론 테디쌤이 조금 더 전문 지식 그리고 저만의 생각, 오피니언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밥상을 차려드리는 영상 또한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가을이 훌쩍 다가왔죠. 그리고 곧 겨울이 옵니다. 요즘 참 봄, 가을이 없어서 테디쌤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인데 또 벌써 10월 27일이 동계 스케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사 전체에서 말이죠. 그래서 총 39개의 신규 노선이 취항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신규 노선은 새롭게 취항한 노선도 있지만 기존의 노선을 증편시킨 것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신규 취항 노선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동남아 노선이 13개, 중국 10편, 그리고 대만 7편, 그 외에 9편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신규 취항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어떻게? 국내 최초로. 노선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리스본, 카이로,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다카. 다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혹은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굉장히 또 괄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인천발에서 출발하는 6개의 노선을 신설합니다. 중국의 닝보, 청두, 션전, 필리핀의 세부, 보라카이, 그리고 대만의 가오슝까지 총 6개의 노선입니다. 실제로 에어부산이 인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실질적으로 처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괄목할 만한 점은 우리 에어서울이 12개의 기존의 일본의 노선을 4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선의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리니 장가게,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하노이와 나트랑으로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에어서울이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먼저 취항을 시작한다는 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면접은 아니지만. 그래서 39개의 신규 노선은 테디쌤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취항지로 늘 추천했던 필리핀의 보홀도 제주항공이 신규 취항한다는 점, 역시 뉴 스탠다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서울이 드디어 AVOD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FSC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영화부터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예능과 스포츠 등 다양한 방송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LCC로서 엄청난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월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는 또 LCC가 무한 경쟁, 이 시장에서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한 새로운 도전장이자 새로운 시도, 트라이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중거리 노선에 적용하지만 단거리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코믹 영상으로 대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 이후에 또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의 수가 20% 넘게 급감했지만 중국,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관광객들은 늘어나면서 결국 5% 이상 관광객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8월과 비교한 데이터 기준인데 아시아와 중국, 미주, 유럽 노선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또 일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를 또 다른 발빠른 대처, 현명한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시적으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또 답변에 어느 정도 활용해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항공종사자의 기내 흡연 금지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실제 기존의 항공 승객의 경우에는 관련이나 전자담배를 피울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항, 객실 승무원의 경우에는 이 흡연에 대한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두는 운항 규정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칵핏 안에 연기가 또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스위치를 잘못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기내 흡연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유럽의 여러 LCC들이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있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 그런데 정말 수많은 항공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FSC는 본인의 포지션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했고 또 LCC 항공사들, 실제로 최근에 에어프레미아, 플라이 양양 여러 항공사들이 지금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저는 어떤 책에서도 봤습니다. 2021년쯤 되면 항공사 LCC 중에 반 이상이 문제가 되거나 도산하거나 사라지겠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건 무한 경쟁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약점, 단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 승무원 준비생 또는 일반 직군이든 어디든 항공 종사자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만의 대책, 고민을 강구해서 면접장에 발의한다면 굉장히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는 괜찮다, 참 저 친구 생각이 깊은 친구구나, 함께 하고 싶다, 동반자 어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FSC, LCC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세계의 항공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별로 장단점을 꼭 준비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선사항, 발전 방향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737 맥스기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아메리칸 항공에서 맥스기를 도입해서 운항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 맥스기 관련된 영상은 사고와 관련된 제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또 우선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제가 737 맥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팩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스 사고를 이끌었던 조종 특성형 시스템인 MCAS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랄까요?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737 맥스기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좀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CG라는 무게 중심이 조금 앞으로 가게 돼서 기술을 조금만 당겨도 훅 올라가는 상황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737 맥스기를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37 맥스기 보잉사에서 MCAS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고 이제 아메리칸 에어에서 내년 1월부터 운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좀 예상할 수 있겠죠. 내년 상반기, 중반기 굉장히 전망이 밝을 걸로 예상이 된다.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지금 요즘과 같은 일본 이 불매운동 시즌에 380 대형 초대형 항공기가 도쿄로 들어간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380은 게이트가 따로 필요합니다.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대 항공기를 또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도쿄로 운항을 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봤는데 이러한 위기 그리고 이러한 또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팩트 인포메이션 늘 준비해 두세요. 이런 재료들은 여러분들의 답변에 쏙쏙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골지어스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짧은 뉴스 포인트 체크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세요. 안녕.